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은퇴 자산 관리 관련돼서 은퇴 자금 관리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갈 건데, 그 이전에 은퇴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특히 어떤 위험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그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퇴하는 사람들이 은퇴 직후에 어떤 절벽 같은 것들을 체감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소득 절벽, 그 다음에 재산 절벽, 그 다음에 관계 절벽, 이렇게 삼면 절벽을 만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득 절벽은 뭐냐면 실제로 소득이 제일 높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잖아요. 그래서 은퇴한 가장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은퇴한 가구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40%밖에 안 돼요,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가구 전체를 놓고 봐도. 게다가 뭐냐면 저희 때는 연금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금이라도 많이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소득을 커버하는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소득은 줄어드는데 반면에 생활비는 잘 안 줄어요. 그렇게 은퇴했다고 갑자기 줄어들 만한 상황이 없어요. 은퇴한다고 뭐 굶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경조사는 오히려 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소득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 소득이 준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돈이 확 딸리죠. 그 다음에가 재산절벽이에요. 재산절벽은 뭐냐면, 어쨌든 30년 일해서 돈을 벌어서 모았는데, 집이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모을 때는 어렵게 30년 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것이 은퇴한 이후에는 목돈 들어갈 일들이 줄줄이 생깁니다. 자녀들 뭐 교육, 결혼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병원비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뭉태기로 이제 돈이 나가다 보니 재산이라는 것이 절벽처럼 뚝뚝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절벽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관계, 배우자하고에도 문제, 그 다음에 자녀하고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친구나 과거 동료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만나기 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같이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같이들 자녀들하고도 많이 생활해 보셨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서로 다른 시간대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하고도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나 동료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자주 서로 처지가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점점 소외되고 외톨이 같은 느낌이 점점 드는 거죠. 이런 관계의 절벽 같은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퇴 이후에 느끼는 이제 세 개의 절벽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실제로 이 이후에 5년 내에 이제 어떤 또 은퇴 함정 같은 것이 있냐면, 여기 빠지면 이제 굉장히 은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은퇴 함정이라고 안 하고 이제 은퇴 크레바스라고 얘기를 해요. 크레바스가 뭔지 아시죠? 그 히말라야 산 같은 거 갔을 때 거기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틈 같은 이제 계곡 같은 거잖아요. 그 틈새 절벽 이런 것들. 그런데 그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 봉이 14개가 있는데, 거기를 등산을 시도한 사람이 이제 한 6천 명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한 15%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사고로. 그 때문에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나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는 거예요. 크레바스라든가 이런 쪽에.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고, 그 부분이 어디 있느냐? 거의 정상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한 바로 직후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은퇴 크레바스는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부 크레바스예요. 부부 크레바스는 뭐냐면 이혼입니다. 은퇴한 뒤에, 은퇴한 전후 바로 시점에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은퇴는 아니지만 45세에서부터 5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0명 중에서 8, 9명이, 그러니까 1% 정도가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을 보면 결혼한 지 4년밖에 안 된 사람은 21% 정도 돼요.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 넘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35%고 그중에서 30년 넘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14%나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무슨 시점이죠? 이게 은퇴한 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은퇴 직후가 이제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60세 이후에 이혼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소리죠? 결국 5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점이 바로 은퇴 시점 이후 부분 쪽에서 바로 이혼이라는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은퇴 생활 부분 쪽이 망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자식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은퇴하는 시점에 보통 자녀들의 나이가 25세, 30세 이 사이가 돼요. 그때 자녀들은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퇴하는 사람들 시점에서 자녀 상황을 물어보면 한 22%는 자녀가 아직 취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지금 35% 정도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40% 정도는 배우자가 따로 직업이 없다, 그냥 가정주부다 이런 상황이랍니다. 요새 자녀들이 결혼을 늦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퇴한 시점에서 25세, 30세라고 하지만 은퇴 5년 뒤에는 30에서 35세 사이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그때는 결혼할 나이예요. 다 늦게들 결혼을 하니까. 그 늦게 결혼을 하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죠? 은퇴한 뒤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작게는 하객도 별로 많지 않고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적죠. 그게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니까 그 결혼하는 애들의 혼수 사이즈가 커져요. 필요한 것이나 그 레벨이 좀 틀려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요새 애들 집 구해주기 어렵잖아요. 요새 전세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애들이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쪽도 어렵죠. 또 요새 애들은 또 결혼하면 차가부터 필요하대. 그럼 그걸 네 돈으로 해라. 그런데 안 되죠. 왜냐하면 취직이 쉽지도 않고 취직해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을 나이가 아직 아닌 경우가 되게 많죠. 저희 때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거 할 때. 그 다음에 또 취직이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하겠다 그러죠. 사업하겠다 그러면 대부분은 한 번에 아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애들이 담보가 없으니까 부모 집을 담보로 하고 이래서 내가 은퇴 때 써야 될 그 돈들이 대부분 다 아이들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 은퇴 생활은 그냥 애들 손에 달려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처럼 저희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블랙홀처럼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가 뭐냐면 창업이에요. 왜냐면 이 은퇴한 뒤에 좀 계셔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기가 어려워요.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취업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조그만 가게라도 그러면 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죠. 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그게 요새 아무리 자영업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퇴직자가 나오면서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또 계속 하는 분이 많아요. 물론 이제 창업을 해서 5년 내에 망하는 기업이 회사가 80%라고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과장된 거니까 너무 그렇게 창업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5년 내에 창업해서 폐업을 하는 것이 꼭 폐업이 그 돈을 못 벌어서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이 가게의 사이클이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업종을 계속 바꾸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의 위치를 지방, 서울, 제주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폐업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냐면 간이 가세자가 세금 혜택이 좀 있으니까 간이 가세자 혜택을 받으려고 폐업 신고하고 다시 이제 회사를 이런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창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이제 은퇴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뻔하잖아요. 무슨 음식점이랄까, 옛날엔 펜션 했지만 요새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프랜차이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음식점도 요리할 줄 모르니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큰 돈이 들어가죠. 그 자기 은퇴 자금 중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꽤 큰 돈이 들어가요. 실패할 확률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퇴 직후, 은퇴한 이후에 내내 가만히 있다가 10년 뒤에 사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은퇴한 뒤에 5년 내에 하겠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기 크레바스예요. 사기 크레바스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활발한 게 퇴직금 사기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퇴직금을 노린 사기 시장이 그나마 이 어려운 경제에서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달려드는 사람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떴다방이잖아요. 그 뭐냐면 상가 분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임대료 받아서 연금처럼 쓰면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미리미리 신도시 여기 크니까 뭐 이런 데다 하라고 많이 하면서 돈 없으시면은 카드 가지고 계약되니까 하라고 해가지고 듣다 보면 흐뭇해요. 워낙 말을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속아서 이제 하는데 그게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건물 더미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죠. 거기에 임대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임대 수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 돈은 빌려가지고 그걸 집어넣었으니까 나는 이자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해약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한다고 음식점 프랜차이즈 뭐 요새 프랜차이즈 아닌 게 뭐 있어요? 떡볶이집도 다 프랜차이즈인데 그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하게 되는데 프랜차이즈 하는 게 안 되면 내 인건비라도 건지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르바이트 하느니 내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월급이나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안 나옵니다. 거기 아르바이트생을 쓸 돈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렇다고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계약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누구누구한테 돈을 맡겼더니 얘가 1년에 20% 30% 벌어주더라. 그러면 나도 좀 그러면 소개시켜줘 해서 들어가요. 그 사람.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1년 그 수익 받은 다음에 날린 거예요. 자기는 1년도 못 받고 들어가자마자 날리고. 이게 뭐냐면 피라미드 식이어가지고 뒷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받아서 그 사람 앞에 또 이자 몇 번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한꺼번에 개주 옛날에 개돈 어머니들 옛날에 개돈 날려가지고 운 경우 많았잖아요. 개주 날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뭐 요새도 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펀드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뻔한 데 많이 속는 보이스피싱. 나이 든 사람은 특히나 왜 귀가 얇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속더라고요. 어디 투자 안 하고 고이고이 간직한다고 예금 통장에 예쁘게 넣어놓고 이자 없어도 나는 현찰이 좋아 그러면서 은행에 예금에 넣어놨다가 고스란히 갔다가 중국으로 넘기는 거죠. 할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기범들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아니 어떤 사람이 사기치기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얘기하는 게 딱 한마디입니다. IQ 2자리 사람. 하다가 자기들이 답답해서 자기가 죽는데요. 답답해서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무슨 사기를 치냐 이런 거고 해도 또 물어보고. 근데 사기 제일 치기 좋은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거꾸로 교수님, 고위 공무원 하셨던 분들, 뭐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본인이 좀 똑똑하다고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는. 그래서 그럴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똑똑해도 이게 약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중간하면은 오히려 더 이걸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은퇴한 뒤에 처음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이쪽에 들어가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은퇴하고 5년 뒤 정도 지난 뒤에는 사기꾼이 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돈 없는 거 알거든요. 은퇴한 뒤에 5년 뒤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와서 사기칠 생각 없어요. 이 사람 돈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 크레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크레바스인데 이거는 뭐 건강은 항상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남자들 보면 건강의 위험 신호가 나이대가 언제가 제일 많이 오냐면 50대, 70대, 90대예요. 그때 이제 많이 집중돼서 이제 위험 신호가 오는데 70대, 90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70대, 90대는 이제 은퇴 꽤 뒤인데 50대는 뭐냐면 은퇴를 했지만 그래도 가정 경제에서 되게 주축을 하거든요. 아직 애들이 크기 전이니까. 그래서 가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은퇴한 뒤에도. 그런데 이 부분 쪽에서 이제 은퇴한 뒤에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몰랐는데 그 뒤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은퇴한 뒤에는 건강검진도 안 하잖아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은퇴한 뒤에는 돈 아깝다고 그것도 안 해요. 할 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가정의 경제의 축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자기는 건강하면 뭐합니까? 배우자가 아픈 거예요. 그 나이 또래니까. 배우자 아니면 또 부모님이 이제 굉장히 연로하실 때 아니에요. 그냥 50대면 벌써 부모님이 80, 90 이렇게 되시는 건데 안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병수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간병인 두는 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결국은 할 수 없이 식구들이 해야 되고 하는 것들도 많은데 이러면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집안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돌아가면서 묶여 있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은퇴 생활 부분 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망가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이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은퇴 이후 특히 5년 이내에 어떤 부부 간의 이혼이라든가 뭐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창업,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이 건강 이 5가지의 은퇴 함정 같은 것이 깔려 있으니까 이걸 잘 피해 가야 돼요. 이 지뢰밭을 알잖아요. 지뢰밭 밟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쩔룩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리라도 하나 안 잃어버리려면은 이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그냥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은퇴할 때 보면 대부분 뭘 얘기를 하냐면 버킷리스트라고 은퇴한 뒤에 나는 뭐 세계 여행을 한다는 둥, 뭐를 배운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서 버킷리스트 쓰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름은 행복한 은퇴 생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나중에 하시고 천천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살 날 많으니까 천천히 하시고 지금 뭐냐면 일단 당장 은퇴한 2년 전서부터 뭐냐면 내가 은퇴한 뒤에 5년 동안 생길 수 있는 이 크레바스에 우리 집은 어떤 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집집마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부모님 간병비 걱정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 쭉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식의 돈으로 누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것들을 자기 가족이나 형제들끼리 어느 정도 그 암묵적으로 아니면 좀 그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미리미리 갑자기 그때 가서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럴 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움만 일어나요. 이런 지뢰반만 피해가게 되면 뭐 그렇게 난리 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퇴 뭐 나 90살까지 어떻게 살고 준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퇴 자금 관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90살, 80살 이때까지 자금 관리 얘기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우리는 은퇴 이후에 10년, 길어봐야 70세 이때까지의 자금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그 5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의 자금 관리를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은퇴 자금 관리고 그게 은퇴 설계인 거예요. 은퇴 설계를 뭐 죽을 때까지 설계한다?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론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미리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건 뭐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